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 유도전동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유도전동기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유도전동기의 기동이에요. 우리가 항상 전동기를 마무리할 때 전동기를 어떻게 시작시킬 거냐? 기동법,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멈추기죠. 제동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는 기동 방법인데요. 크게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회전자 모양에 따라 농형이냐 권선형이냐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농형의 기동법, 권선형의 기동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농형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우리 고민하는 부분이 뭐예요? 기동 토크를 크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큰 기동 전류가 있어야 돼. 근데 큰 기동 전류가 있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그냥 정상이 작동하게 될 때 전동기의 소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는요. 일반적으로 담전압 기동법을 사용합니다. 왜? 기동 전류가 커서 전동기 소손되느니 좀 더 전압을 낮춰서 전류를 좀 낮추겠다. 그만큼 기동 토크도 감소하긴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전압, 필요한 전압 모두를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동시키겠다는 이제 필요한 기동 토크만큼의 기동 전류를 주겠다는 의도겠죠? 그래서 이거를 직입기동법, 그냥 다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입기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대용량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소용량의 유도전동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5kW 이하의 소형, 농형 유도전동기에 사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감전압 기동법은요. Y 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1차 저항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우리 책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Y 델타 기동법입니다. 얘는 이제 기동 시험. 원래는 운전도 기동도 델타로 했다면 여기서는요. 기동은 Y결선, 그 다음에 델타로 운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 어떠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기동 전류를 본래 델타 결선으로 했었을 때보다 이게 전전압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필요한 전압 다 줬을 때보다 몇 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3분의 1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원래 이제 델타 결선 했었을 때 그때 기동 전류가 150A가 흘렀대요. 이걸 Y 델타 기동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기동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150A 흘렀대잖아요. 근데 얘를 Y 델타로 운전하는 순간, Y로 기동하는 순간 몇 분의 몇 배? 그렇죠. 3분의 1배 감소하죠. 그러니까 50A의 기동 전류가 흐르겠구나. 완전 감소하죠. 근데 토크도 3분의 1배로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1배 감소하는 거고요. 주로 5kW 초과 중형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리액터는요. 이게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입력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전원선이 들어올 거고 쭉 가서 이제 출력 단자에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이 1차 측에요. 이거요. 리액터를 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전류가 이 리액터를 통과하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게 돼요? 그쵸? 전압 강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분을 뺀 나머지만 지금 유도 전동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동 후 전압 강하를 이용해서 전압 자체를 감소시키고 유도 전동기에 넣어주는 방법이다. 1차 저항 기동법도 마찬가지예요. 1차 측 회로에 이번에는 리액터가 아니고 가변 저항기를 달겠죠. 그래서 거기서 전류가 흘렀을 때 떨어지는 전압 강하를 이용해서 좀 낮춰진 전압을 유도 전동기에 걸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3번, 4번은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기동 보상기법. 기동 보상기법은요. 아예 요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 자체를 변성 비율을 가지고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 보세요.
단권 변압기 중간 탭을 이용해 감압된 전압을 넣어주겠다. 변압기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압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전압을 유도 전동기에 걸어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동 보상 기법은요. 15kW 초과 대용량 전동기에 사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농형, 삐뚤어진 슬롯을 가지고 있는 회전자죠.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에요.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다시 한번 그냥 필요한 만큼 전압 다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 감전압시키는 방법이 있다. 감전압시키는 방법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Y 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1차 저항 기동법, 기동 보상 기법.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건 Y 델타 기동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동 보상 기법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 2차 저항 기동법은요. 외부에 2차 저항을 달아주게 되면 2차 저항 성분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최대 토크 슬립이 증가하면서, 그쵸? 기동 토크 증가하면서 기동 전류는 감소하면서 이거야. 이런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을 2차 저항 기동법. 그러니까 2차 저항 기동법은 누구 거? 여기 권자 써주세요. 선형이 아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기동법이다. 여기에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동법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회전 속도 계산하는 공식이 여기 한번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회전 속도는 1-S 곱하기 동기 속도인데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죠. 슬립, 극수, 주파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맞더니 슬립 제어 방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방식, 극수 변환법, 전원전압 제어법 있습니다만 우리는 2번만 기억하고 하실 거예요. 맨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제어 방법을 쓰고요. 주파수 제어 방식을 쓸 때 사용하는 기기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를 사용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는 VVVF 방식이라고 해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요. 우리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삼상 유도 전동기였어요. 종류는 회전자의 생김새에 따라서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었고 외부에 2차 저항을 달 수 있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단상 유도 전동기를 할 거고 우리 집에서 쓰는 대부분이 다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조권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조권선이 뭐냐면요. 우리가 삼상 교류 전압을 전동기에 인가를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고정자에. 그렇죠. 회전하는 자기장. 이 회전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회전자도 따라 도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은요. 회전하는 자속이 아니에요. 어떤 자속이야? 이렇게 교번 자속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속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자기장을 스스로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보조권선을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단상 유도 전동기에 회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뭘 쓴다? 보조권선. 다른 이름으로 기동권선을 설치해서 씁니다. 단상유도 전동기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상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지금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봤습니다.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래서 쉐이딩 코일형이 기동 토크가 제일 작아요. 어떻게 외웠냐면요. 콘, 분, 쉐로 외웠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먹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거. 다음 중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반반 콘분쉐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또 보면 여기서 볼 거는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 기동형은요. 얘는 효율도 좋고 역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 간단, 역률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게 바로 콘덴서 기동형이에요. 뭐가 되게 좋대. 그러면 콘덴서 기동형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요. 쉐이딩 코일형도 있습니다. 쉐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형 가전제품에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회전 방향 바꿀 수도 없고 기동 토크도 매우 작았죠? 그 다음에 효율도 안 좋아요.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쉐이딩 코일형이고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자의 여러 개의 자극을 갖는 구조래요. 각 자극의 일부에 구리링, 이게 쉐이딩 코일이야. 코일을 감아 자속의 시간적 지연을 발생시켜 회전 자기장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 그대로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하는 단상 유도 전동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코일, 구리링 이거 보이면 바로 찍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기출문제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5.5kW 200V의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전전압으로 기동 시 기동전류가 150A가 됐대요. 근데 뭘로? Y델타로 기동하겠대. 그럼 기동전류는 전전압 C보다 몇 배? 3분의 1배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 자,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법이 있었고요. 감전압 기동법이 있었죠. 감전압 기동법 중에서는요. Y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1차 저항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이렇게 있었거든요. 정답 2번이죠. 얘 누구 거야? 얘는 권선영 거잖아요. 2차 측의 외부 저항 따라 저항 성분 증가시키는 거. 자, 3번 볼게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고요. 2차 측의 저항을 접속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 기동 시. 당연히 뭐야? 기동 토크는 크게. 이게 주목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동 토크의 증가를 위해서예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문제로 오늘 이 정답을 한번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한대요. 그럼 이때 속도 제어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 얘를 회전자니까 2차 측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압을 공급했다는 거니까 자속을 줬겠죠. 그래서 2차 여자법. 정답 2번이다. 그래서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했다. 슬립 주파수 전압이 유도되게 했다. 자속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2차 여자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게 뭐냐? 제동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린 이미 배웠죠.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발전제동이라는 게 있었고요.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 우리 역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삼상이니까 이걸 역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그러면 바로 멈출 수가 있잖아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모두 다 맞지만 삼상제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 자,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직류전동기가 있었어. 그리고 또 뭐 있냐?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상이죠. 삼상 전동기 하면은 삼상 유도 전동기 있고 삼상 동기 전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전 방향을 바꾼다. 직류 전동기에는요. 2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쵸? 단상 유도 전동기도 2개의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계자 전류냐 전기자 전류냐 둘 중에 하나를 바꿔라 라고 했었고 단상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권선이 있고 그 외 다른 권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접속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는 키는 둘 중 하나만 바꾸면 돼요. 얘네 둘은.
반면에 3상이니까 선도 몇 개겠어요? 선 3개겠죠. 선 3개 중에 2개의 선의 접속을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면 요 2개의 선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L2, L3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삼상 유도전동기를 말할 거고 전동기의 가해즈는 3개 단자 중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꿔준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전동기의 제동에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반환해서 전력을 회생 보여요? 그러니까 몇 번이야? 4번이죠. 회생 제동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관상 유도 전동기에 보조건선 사용하는 목적이 있었죠. 뭐예요? 회전 자기장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역회전 방법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기동권선이 있고 운전권선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동권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보조권선이잖아요. 둘 중에 한 개의 접속만 바꾸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동권선이나 운전권선 어느 한 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맞습니다. 기동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맞죠? 기동권선만 바꿀 거니까. 운전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맞잖아요. 운전권선의 단자 접속만 바꿀 거니까. 하지만 원심력 스위치 게로페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 볼게요.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라는 말이 밑줄이 빠 가정용으로 쓴다.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콘덴서라고 했습니다. 콘덴서 기동 전동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번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 역률과 효율이 낮다라는 말만 보면 우리 바로 뭐 찍을 수 있어야 돼? 쉐이딩, 코일형 찍을 수 있어야 돼.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볼게요.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우리 어떻게 배웠어? 혼, 분, 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호일형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토크 큰 건 뭐예요? 반발 기동형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한번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출 보건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내용 이제 문제를 통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형 유도 전동기의 슬롯을 4, 9 스큐드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삐뚤어진 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삐뚤어진 홈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소음 발생 방지, 그걸 크로울링 현상 방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슬립이 4%인 유도 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등가 부하 저항은요, 우리가 S분의 1-S 곱하기 R2라고 했었고, 저는 뭐 굳이 이것까지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억하신다면, 이럴 때 한 번씩 더 정리하면 너무 좋겠죠? 여기 0.04분의 1-0.04 곱하기 R2니까 2차 저항의 몇 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4번 24배가 나올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설명에서 기읍부터 디귿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 증가시키면 기동전류 감소, 기동토크 증가, 역률은 저항 성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하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단상 유도전동기 역회전 방법, 기동이나 운전권선 둘 중에 하나의 접속만 바꾼다. 그래서 2, 3, 4는 다 맞고요. 스위치 개로 페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동기 와트, 이게 2차 입력을 의미하는 거고, 출력, 슬립, 동기 속도, 동손까지 줬어요.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거 그랬어. 2차 효율은 2차 측 입력분의 출력이고 이것은 1-P2는 그대로고요. P 아웃풋이 1-S 곱하기 P2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1-S도 2차 효율이 되고 이것은 곧
동기 속도분의 회전 속도의 관계와 일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효율 표기가 되는 거죠. 아닌 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까요? 6번은 동기 속도 주고 회전 속도 줬어. 그때 슬립이 얼마니? 자, 슬립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죠. 그래서 이게 얼마야? 1200이야. 1200 마이너스 1176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그리고 퍼센티지 나왔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64, 24. 2% 나오겠네요. 1200에 24에 100이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저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엄청 빠르겠죠.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회전수 540, 12극에 60Hz라는 거 요거 빨리 보셔야 돼요. 이거 캐치하셔서 동기 속도가 되겠죠. 이때 슬립이 얼마냐? 슬립 다시 한번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 퍼센트지 물어봤으니까 100까지 곱해주면 좋겠네요. 자, 동기 속도 먼저 빨리 계산해 볼까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F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 600 나오겠네요. 그러면 600분의 600 마이너스 540이니까 600분의 60이네요. 곱하기 100. 그러면 10%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8번.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 뭐라고요? 소음 감소, 소음 방지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9번 보실게요. 쉐이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에요. 자, 역률과 효율이 안 좋다 그랬잖아. 이거 누구 거야? 이거는 콘덴서 기동형 겁니다. 자, 2번. 회전자는 농형이고요. 몇 개의 돌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토크가 매우 작고 출력이 수십 와트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사용이 되고요. 운전 중에도 쉐이딩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속도 변동률이 큽니다. 이거는 다 쉐이딩 코일형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를 계산하세요. 자, 회전수는 1-S 곱하기 동기 속도입니다. 자, 그때 슬립이 얼마? 0.05. 동기 속도는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4극에 60Hz니까 4분의 120F 1800이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요. 1710rpm 나올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구부정으로 기억하라 그랬잖아. 구속시험. 구 아니고 무부하시험. 저항 측정 시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슬립 측정 시험은 아니다 라는 거. 자, 12번. 비례추이를 적용할 수 없는 거야. 비례추이 적용할 수 없는 거. 출, 효, 부채 여기까지 갔어요. 출력, 효율, 2차 동손, 동기 속도, 부하 토크, 최대 토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비례추이를 적용할 수 없는 거는 정답 부하 토크가 정확한 거죠. 부하값은 우리가 어떻게 비례추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3번.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란 구리 동자를 써서 동손이라고 했고 이 동손은 부하를 달았을 때 부하에 흘러가는 큰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손실. 그러니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슬립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게 뭐냐고 물어보죠. 정답은 3번.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가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세요.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에 뭘 사용했대? 인버터요. 인버터를 사용했다. 주파수로 제어했구나. 그때 방법 VVVF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16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Y 델타 기동 시 기동 전류를 전전합시하고 비교하면 작다. 몇 배 작다? 3분의 1배 작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17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버터 장치의 약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VVVF. 정답
2번이고요. 자, 8번. 슬립이 5%, 2차 저항이 0.15일 때 등가 저항. 자, 등가 저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S분의 1-S 곱하기 R2다. S는 0.05고요. 1-0.05 곱하기 2차 저항 0.1. 계산하면 약 1.95옴 나올 겁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50kW의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지금 킬로와트로 기준을 줘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15kW 이상의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기동 보상 기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유도 전동기 무브와시 속도는 회전 속도하고 똑같다.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와 똑같다 이랬죠. 그때 속도차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슬립은 0이다. 이렇게 가야죠. 자, 21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기동 보상 기법 사용했을 때는 대용량의 유도 전동기 그게 얼마? 15kW 넘어갔을 때 라고 했었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당권 변압기잖아. 그쵸? 여기가 2차 측. 자, 여기요. 이 권선은 우리가 블록 권선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자속이 100% 쇄교해서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회전을 시키는 거야. 회전을 시키면 쇄교하는 자속량이 달라지죠. 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게 바로 유도전압 조정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전작에 의한 유도작용을 이용하여 2차 전압의 위상전압 조정에 따라 변화한다.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저희가 22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렇게 문제로 정리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만점짜리 공부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도 전동기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인 정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